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벡터 공간 그리고 부분 공간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 수요 공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수요 공간에 대해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해석하면서 다루려고 하는 그런 수열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수열이 좀 다루기 쉽냐라고 한다면은 발산하는 수열 막 그런 것들 다루기 쉽지 않겠죠.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막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그런 수열 같은 경우는 그 바운디드 유기인 수열을 다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유기수열을 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 AN이라는 수열이 유기수열이다. 그러니까 수열이 바운디드 한다. 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요. 그러니까 정의가 되게 일반적으로 한다면은 그 이 수열이 그냥 유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열들을 모아놓은 이 집합이 있을 거예요. 이 집합이 이제 바운디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바운디드하고 동치인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요. 스프리머 오브 절대값의 AN이 이제 유한값이 되는 그러니까 수렴하는 이런 것을 할 수 있겠죠. 만약 유괴가 아닌 거랑 얘가 이제 발산해가지고 이렇게 간다는 거와 이제 동치로 볼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정의가 너무 되게 자연스럽게 바로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열이 이제 유괴라면은 그것을 이제 유괴수열이라고 부른다라고 말하면 될 것 같고 해석학에서는 주로 유괴수열을 다루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벡터 공간, 이제 모든 수열들은 가져온 이 벡터 공간을 가져왔을 때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수열은 이제 유기 수열을 한번 다뤄보자. 그러니까 이 모든 수열들을 다 모아놓은 이 집합 안에서 그 유기 수열을 꺼내보자. 유기 수열들로만 이루어진 서브스페이스를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이 서브셋으로 만들어진 그것은 이 서브스페이스가 되느냐 이런 것도 다른 논리가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시로 제가 이 V라는 것을 모든 실수열을 다 모아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막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는 아니면 진동하고 있는 그런 이제 수요들이 막 있겠죠. 그리고 또는 수렴하는 수요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거나 그래가지고 유계가 아닌 그런 케이스를 분리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다 모아가는 것을 이제 저희가 부르기로 L 인피니 오브 n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수열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유계 수열들만 다 모아놓은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괴수열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 이런 공간, 이런 것을 L 인피니 오브 n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과연 이 친구, 과연 이 V에서의 서브스페이스가 됐을까? 서브스페이스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의문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제 덧셈과 상수곱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것을 보이면 되겠죠. 그럼 먼저 이거는 순서대로 보일게요.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A 인피니 오브 n 여기에서 이미 그 수열 하나 꺼내고요. 그거랑 실수 R에 대하여 음 덧셈부터 하기로 했죠 우리. 음 상수곱이 더 쉬워가지고 상수곱부터 하고 싶은데 덧셈부터 하죠. B도 꺼내요. 자, 이것에 대하여 지금 우리가 보이고자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이게 더한 거, 이 더한 것도 여기 들어간다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면은 즉 스프리멈 오브 절대값의 an 플러스 bn 이 값이 현재 유한이다라는 것을 보이면 되겠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삼각분호식 알고 있죠. 그것 때문에 결국 더한 다음에 절대값 수치하는 것은 이제 각각의 절대값 수치한 다음에 더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것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스프리먼도 분홍식이 똑같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스프리먼 오브
절대값 an 플러스 절대값 bn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스프리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덧셈으로 잘 쪼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얘가 여기 있는 원소고 얘가 여기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유한, 이것도 유한일 거여가지고 유한하다 유한 더하면은 결국 유한이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무한대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그 두 수열을 더한 이것은 마찬가지로 L 인피니 오브 N에 들어있다라고 것을 보이게 된 거죠. 이게 덧셈에 대해 닫혀있다라는 것을 보이게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상수곱. 상수곱은 더 쉬워서 이제 그냥 말로 해도 되는데 써드릴게요. 마찬가지로 L 인피니 오브 N에서 수열 A를 꺼내고요. 이번에는 어떤 그 실수 R에 대하여 지금 보이고자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수열에다가 R 배한 거 그것의 스프리먼 값이 이제 유한이다라는 것을 보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열 A에다가 이제 알배를 시킨 그것도 이제 저기 L이 B 오브 N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절대값 R에다가 스프리머 오브 절대값 AN을 곱한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얘가 현재 유한이기 때문에 절대값 R을 곱하더라도 이것도 유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딱 바운디드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수열 A에다가 이제 알배를 시킨 이것은 L 인피니 오버 N에 들어간다 라고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L 인피니 N 이것은 서브스페이스가 되겠죠. V에 그것을 보인 과정이 이거고요. 두 번째 이번에는 L 인피니 오버 N 그러니까 유계 수열들을 모아하는 것보다 더 이제 크리티컬한 조건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C0N 또는 C.of N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우리가 이것은 뭐 어떤 공간이냐 어떤 집합이냐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 수열 AN에 관련된 건데 이 수열의 극한이 0으로 가네. 그러니까 이제 유계인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극한이 0으로 가는 그런 상황들만 모아놓은 그런 수열들의 집합을 이제 C난 오브 N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것은 서브스페이스가 되는지 의문이 드잖아요. 근데 실제로 서브스페이스가 잘 됩니다. 여기 어를 안 썼네요. 서브스페이스가 되고요. 그걸 왜 되는지 살펴보자면요. 이번에 그냥 한꺼번에 할게요. 그러면 이 C나 노브 N에서 임의로 이제 A를 수열 A가 A랑 참고로 얘랑 같은 거예요. A를 꺼내고요. 얘도 B도 꺼내지고요. 그다음에 RS 상소급 시켜줄 건들 이렇게 꺼내줘가지고 이 친구들에 대하여 현재 결국 여기다가 지금 제가 쓰는 이 친구들 얘가 결국 여기 안에 들어온다 라는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무엇이냐면요. R 곱하기 AN 플러스 S 곱하기 BN 이 친구의 극한이 0인 것을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을 알고 있죠. 우리가 증명한 바에 의하면은 이것은 R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에다가 S 곱하기 1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여기 C나 오브 N에 있고 B 또는 C나 오브 N에 있으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일 거여서
R이나 S를 곱하더라도 결국 0 더하기 0이 되어서 0이 되죠. 결론적으로 이 수열이 극한이 0이기 때문에 이 수열, 제가 쓰고 있는 RA 플러스 SB라는 이런 수열은 C난 오브 N에 들어가게 되겠죠. 속하게 되겠죠. 따라서 서브스페이스인 것을 증명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이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이번에 더 크리티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수열들을 보도록 할 건데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수열에 대한 예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세 번째로 LP 스페이스입니다. LP 오브 N이라고 이제 쓰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냐면요. 수열들을 모아놓은 건데요. 절대가 AN에다가 P제곱을 시켜요. 그것에 이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급수를 취했을 때 그 값이 이제 유한이 되는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집합을 우리가 LP 오브 N, LP 스페이스, LP 공간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때 P는 1보다 크고 이제 무한대가 아닌 그런 수일 때 정의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 P가 2일 때는 LP, L2 스페이스 그리고 만약 P가 3면은 L3 스페이스 막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P를 써가지고 LP 스페이스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V의 서브 스페이스가 되는데요. 왜 서브 스페이스가 될 수 있는지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증명은 좀 이제 엄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자세히 써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정을 하기를 수열 A, 수열 B 이것을 이제 LP에서 꺼내게 될 거고요. 이것은 뭐 A1, A2 막 이렇게 있는 수열이 되겠죠? 이거는 B1, B2 왜 자꾸 제가 서술하는 것을 일부러 다르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어떠한 새로운 명제를 받아들였을 때 그것을 막 증명 암기해서 쓰기보다는 그냥 제가 이렇게 편하게 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것을 직접 글로 써내려가면서 이렇게 풀어내는 그것이 증명입니다. 따라서 그냥 편하게 쓰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도 그냥 프리스타일로 그냥 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친구는 LP 오브 N에서 꺼내왔고 얘도 이제 LP 스페이스에서 꺼내왔습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상수비를 할 두 원소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A 대신에 RA 플러스 SB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되고 이것을 만족시킨다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R 곱하기 AN 플러스 S 곱하기 BN 이라는 이 수열에다가 그 P제곱을 절대값 씌운다면 P제곱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면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시그마를 어차피 씌우게 될 건데 시그마 씌우게 되는 그 안쪽에 있는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 우리가 삼각부등식 그런 거 또는 그리고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요. 그리고 절대값을 더하고 절대값 취한 것은 각각의 절대값 취한 다음에 더한 것과 보다 이제 같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절대값의 RAN 플러스 절대값의 S BN 이것에 이제 P제곱 한 것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요. 이게 더 클 거고 자 이거보다 더 큰 것을 만들 건데 무엇이냐면요. 지금 두 개를 더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큰 녀석과 작은 녀석이 있을 거예요. 그 큰 녀석 가지고 이게 작은 녀석, 큰 녀석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가 IAN이라는 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과 절대가 SBN이라는 또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두 값 중에서 큰 값, 최대값을 선택을 해서 그것을
2배. 그러니까 그것 두 개 더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의 p제곱보다는 p제곱이 더 크겠죠. 음. 그리고 이것을 잠깐 계산해 주시다면요. 이것은 2의 p제곱에다가 결국 얘나 얘 둘 중 하나의 값이 나올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p제곱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집합의 각각에다가 1이 p제곱을 하는 것과 값이 똑같습니다. 괜찮을까요? 결국 이제 맥시멈 하나 택할 거잖아요. 하나 택하는 것보다 그냥 결국 이 둘 중 하나 택하게 될 거고 이 두 개 값이 0보다 크가 같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값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개 더한 거. 내가 더 크겠죠, 당연히. 따라서 이 상태에서 이제 양변의 급수 시그마를 씌우신다면요. 좌변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부등호가 이렇게 성립해가지고 그리고 시그마를 씌우게 될 건데 이제 시그마를 분배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분배할 수 있죠. 이 급수 같은 경우 이것은 리미트 시그마인데요. 시그마에 대한 기본 성질에다가 이제 리미트 분배하는 거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의 p제곱에다가 절대값의 아래에 p제곱 그거에다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절대값의 an의 p제곱 이것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절대값의 s에다가 p제곱 한 거에다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상수 뺀 거나 같은 거죠. 절대값 bn 이것의 p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 지금 A랑 B는 AP 스페이스 있잖아요. 그리고 따라서 얘도 유한이고 얘도 유한이어가지고 이 값은 무한대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수열 R 곱하기 A 플러스 S 곱하기 B 그리고 A와 B의 각각 R배, S배를 상수배를 해가지고 더한 것. 이 벡터도 이 수열도 P 오브 N이 된다 라고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브스페이스인 것이 증명이 됐죠. 그래서 이것을 에피스페이스로 우리가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서브스페이스에 관련된 예시로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정도로 한다면은 이제 서브스페이스와 관련된 얘기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얘기하려는 건 무엇이냐면요. 수열 공간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겠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말한 여기 L 인피니 오브 N, 신화 오브 N, 그리고 LP 오브 N 여기에서 꺼낼 수 있는 아주 재미난 성질을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자, 임의의 P와 Q가 이제 1보다 크나 같고 무한대가 아닌 그런 수에서 이제 Q가 이제 P보다 크다고 해볼게요. P가 더 작은 거라고 이해해 주면 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것에 대하여 LP 오브 N이 LQ 오브 N의 부분집합이 되고요. LQ 오브 N은 C나 오브 N의 부분집합이 될 거고 C나 오브 N은 L 인피니 오브 N의 부분집합이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게다가 부분집합뿐만 아니라 이렇게 같지 않는 진 부분집합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것 증명하는 것이 뭐가 가장 어렵냐면요. 얘가 가장 어렵고 얘가 가장 쉽고 그 다음에 중간 내도 얘란 말이에요. 따라서 저도 이것을 보이기 위해서 얘를 첫 번째, 얘를 두 번째, 얘를 세 번째로 증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제가 증명할 것은 이겁니다. 신나 오브 n이 L 인피니 오브 n의 진 부분 집합이다 라는 건데요. 자,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C나 오브 n에 있는 수열을 하나 꺼내요. 그 수열을 A라고 했을 때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이 친구가 그냥 간단히 쓸게요. 이거 0이 되죠? 얘가 0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an이 6개인 것과 동치죠. 아니, 동치란다. 동치, 이거 바운디드라는 것을 함유하고 있죠. 근데 그 칸이 0이라는 것을 절대로 이제 붕 뜰 수가 없겠죠. 이제 절대로 6이겠죠, 당연히. 얘가 무한대가 아니니까.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지 않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반대로 이제 진부분 집합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원소에 대하여 얘가 여기 있는 원소인 얘가 여기 포함된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었는데요. 이제 반대로 여기 있지만 여기는 포함되지 않는 그런 것을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A는 항상 1이잖아요. 그러면은 걔는 1, 1, 1, 갈 건데 결국 6이죠. 6이기 때문에 이 수열은 L 인피니 오브 n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극한이 0이 아니라 1이잖아요. 따라서 C나 오브 n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간단히 이렇게 보게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이번에는 두 번째 예를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과정으로 부분집합인 것부터 보이도록 할게요. 이것을 스텝 제로, 스텝 첫 번째로 설정을 해서 제가 여기에서 이제 수열을 꺼내도록 할게요. 그 수열을 꺼내면 어떻게 꺼낼 수 있겠어요? 바로 그리고 AQ 오브 N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이 수열이 만족시키기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N에 Q제곱을 한 거 이것이 유한이 돼야겠죠? 음, 이것이 유한이 될 거고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리고 급수가 수렴하니까 극한값은 어떻게 되겠어요? 극한값은 0이 되겠죠. 어? 이게 왜 그런가요? 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우리 증명한 적이 없으니까 하나의 그 명제로 소개를 해드리고 이것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요. 일반한 판정법이에요. 자, 일반한 판정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 이제 K는 1부터 N까지 AK를 이제 더한 것을 부분합으로 이제 SN이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SN은 극한, 그러니까 이제 이 급수가 수렴해요. 수렴할 때, 그러니까 그 값이 이제 알파로 존재할 때, 존재한다면요, 그 급수가 수렴하면은 극한은 0이 된다. 라는 것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증명하게 되냐면요, 대증명 간단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부분한 SN을 통해서 AN을 꺼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꺼낼 수 있다면요, AN 같은 경우는 SN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N이 1부터 N이 A1부터 AN까지 모두 다 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Sn-를 빼게 된다면요. 그리고 1부터 N까지 있는 것 중에서 1부터 N-1번째까지 빼버린 거잖아요. 그 남는 거는 N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야 되겠죠. 한 조건은 N이 2보다 커나 같아야 된다. 1일 때는 S0라는 것이 이제 정의되지 않잖아요. 이 조건 되게 중요하고요. 따라서 이 상태에서 우리
주어진 조건이 무엇이냐면은 얘가 수렴한다고 나왔잖아요. 따라서 여기 양변에 리미트를 걸어가지고 리미트 여기를 분배할 수 있겠습니다. 분배를 해주시다면요.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an 이것이 sn의 극한이 알파고 sn-의 극한도 또한 이제 알파니까 0이 된다라는 것이 증명이 끝났네요. 따라서 이 명제를 활용해 준다면요. 일반한 판정법에 비해서 얘가 수렴하니까 극한값이 0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고 싶겠죠? 무한대에 갈 때 절대값 an이 0으로 간다. 따라서 여기 들어간다 라고 결론을 내고 싶잖아요. 이를 결론 내기 위해서 좀 더 과자 고쳐보도록 할게요. 절대값 an은 q제곱을 한 것이 이제 0이 된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자연수 캐피털 n이 존재해서 n보다 이제 크거나 같은 이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절대값 an의 q제곱이 엡실론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을 잘 살펴보세요. 이 말을 이제 다르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요. q가 이제 1보다 크거나 같은 그런 수가 될 거잖아요. 물론 당연히 이제 p가 이제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 q는 이제 p보다 커야 되니까 1보다 큰 수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절대값 a에는 이제 엡실론의 q분의 1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예, 그러니까 이 n보다 큰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거랑 이거 이후로 있는 이 모든 항들 이것들이 다 얘보다 작다는 거예요. 얘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이 친구의 스프리머 그러니까 최소 상계 그것도 얘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스프리머 오브 절대값 A 서브 캐피털 N 절대값 A 서브 캐피털 N 플러스 1 이것들이 다 이제 엡실론의 q분의 1제곱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un이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극한을 씌워두세요. 그러면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이제 n을 여기서 무한대로 보내버린다면요. 이게 될 거고요. 음. 이거는 현재 이거죠. 림수비죠. 자, 림수비 정의가 되었고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오른쪽에 있는 엡실론의 q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엡실론은 임의의 양수가 되고 얘도 이제 임의의 양수가 되잖아요. 임의의 양수에 대하여 이거 성립하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절대값을 씌웠기 때문에 임수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근데 지금 엡실론이 임의의 양수니까 이것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림수보다 리미프가 더 작단 말이에요. 이런 부등호가 성립하잖아요. 근데 리미프도 마찬가지로 양수밖에 없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부등식에 만족하게 될 거여서 결국에 림수과 리미프가 다 이제 0이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절대값 an의 극한이 얼마다? 0이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집합이라는 것을 증명을 스텝 1에서 완료를 해봤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완료를 했고 두 번째 단계로 이번에 진부분집합인 거 그러니까 이걸 안 된다는 것 같지 않다는 것을 보이도록 할게요.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여기 있는 친구인데 여기 들어가 있지 않는 그 무언가를 이제 꺼내주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발레 같은 거 하나 들어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지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bn을 n의 q분의 1제곱분의 1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bn은 이 극한이 현재 0으로 가잖아요. 따라서 c나 오브 n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값 bn에 q제곱을 한 다음에 이제 시그마를 씌워주게 된다면은 결국 절대값의 q제곱을 씌운 것이 무한대에다가 n분의 1 이게 되고 얘 지금 조화급수죠? 조화급수니까 얘는 발산한다는 것은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급수고요. 그래서 발산하기 때문에 결국 유기가 아니죠. 무한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겠습니다. 음. 이 정도로 면 증명 끝났겠죠? 더 추가적인 설명을 여러분들이 쓰시면 완벽해질 거예요. 그렇게 증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럼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예를 증명해야겠죠? 자, 세 번째는 약간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 일단 이거인 것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그것을 명제로 제가 써드리자면은 어떤 걸 증명하게 되는 거냐면요. 1보다 크거나 같고 무한대가 아닌 이 PQ가 P보다 큰 이런 대성관계를 만족시킬 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N에 Q제곱을 한 것에다가 Q분의 1제곱 이것을 한 것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N에 P제곱을 한 것에 P분의 1제곱 한 거. 이 친구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일단 먼저 보인 다음에 이것을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 부등식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잠깐 여러분들이 이거에서 특수한 경우를 볼 수 있어요. 특수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어떤 것을 얘기할 수 있냐면 산술기하 평균 있죠.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산술기하 평균은 이제 일반적인 형태로 이렇게 이제 양수들만 이제 가지고 왔을 때 x1, x2 더하고 n개로 가죠. 음, xn 것의 제곱 이것을 한 것은 각각의 제곱 이거 한 것보다 이게 왼쪽이 더 크거나 같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편하게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것 시그마를 이용해 써보시다면 이렇게 되겠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의 제곱 이거 같은 경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의 전체 제곱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아까 부등호 서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반면에 2분의 1제곱을 취해도 똑같겠죠. 자, 이 상황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도 등호는 계속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xk 제곱 한 것에 2분의 1제곱 한 것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xk를 더한 것보다 아니 무한대까지 xk를 더한 것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마치 현재 q가 2고 p가 1인 그 경우잖아요. 그 경우의 특수한 케이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일반적으로
설명하니 부등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음, 음. 그래서 지금부터 이 부등식을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증명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까다로워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요. 약간의 테크닉을 사용하게 될 거거든요. 약간의 테크닉을 사용하게 될 것이니까 좀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증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첫 번째로 우리가 너무 특수하게 고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을 배제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무한되거나 얘가 0인 경우 이런 거, 그런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마 얘는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의 an의 p제곱의 p제곱이 자체가 이제 무한대이거나 또는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의 an의 p제곱 이거 한 것이 0이다. 이런 경우는 너무나도 자명하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왜냐, 얘 무한대면은 뭐 그리고 수열 an이 이제 발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결국 이제 얘도 무한대가 될 거고요. 또는 얘가 0이라면 얘도 0이 되겠죠. 어차피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저 값이.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케이스 두 번째 여기부터 이제 중요해집니다. 갑자기 케이스를 왜 나누게 되냐면요. 제가 아주 특수한 케이스일 때 보이고 그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확장시키거든요. 되게 어려운 아이디어죠. 특수한 경우일 때 보이고 그걸 통해서 일반적으로 확장시킬 거예요. 되게 놀라운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것을 지금부터 선보이도록 할게요. 제가 어떨 때를 먼저 증명을 하려고 한다면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의 an의 p제곱한 게 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과연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지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p분의 1 제곱을 무시할 수 있겠죠. 어차피 1의 p분의 1 제곱은 1이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보이면 되잖아요. 되게 특수하게 되게 쉬운 케이스란 말이에요. 이 케이스를 먼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요. 그리고 1부터 무한대까지 저거를 다 더했는데 p는 이제 1보다 크거나 같은 어떤 한 수가 될 것이고요. 이게 값이 1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절대값의 an이 절대로 1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값의 an이 1보다 작거나 같은 거겠죠? 따라서 이제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수에 대해서는 이런 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알고 있잖아요. 계속 제곱을 많이 할수록 괄호 제곱을 많이 할수록 수는 어떻게 됩니까? 작아집니다. 괜찮을까요? 현재 Q가 더 크잖아요. 따라서 절대값 A의 Q제곱을 한 것과 절대값 A의 P제곱을 한 것, 이것 대소관계를 이제 비교하자면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러면 대소관계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 양변에 급수를 씌워줘도 똑같겠죠? 절대값 A의 Q제곱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의 an의 p제곱보다 작거나 같을 텐데 이 값이 1이었잖아요. 따라서 이 양변의 q분의 1제곱을 씌워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의 an 자꾸 a 서브 n은 잘 못쓰네요. an의 q제곱에 q분의 1제곱 이거를 한 것은 1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것이 이렇게 증명이 완료되었어요.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확장을 시킬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을 봤냐면요. 절대값 a는 p제곱한 다음에 이제 시그마를 취했을 때 결국 1이 나오는 그런 특수한 경우가 같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세 번째로는 이제 제너럴한 수열 an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값 an의 p제곱이 0보다 크고 이제 무한대보다 작은 그러니까 수렴하는 그런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약간 좀 테크닉을 써야 되는데요. 새로 정의해서 도입하기를
R이라는 것을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 an의 p제곱을 한 것에 p분의 1제곱을 한 이 값으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추후에 이제 알게 될 것이고요. 수열 B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면요. 수열 A에다가 R분의 1제곱 이 상수배를 시킨 것으로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렇게 한다면 이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이것은 쉽게 쓰면은 이것을 성립한다는 것과 이제 같은 이야기고요. 아니, 셈이 낫겠다. 자, 이때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에 Bn에 P제곱을 하잖아요. 만약에 이번에 B로 봐가지고 이 P제곱을 하게 된다면요. 얘에다가 P제곱을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R의 P제곱분의 1 곱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의 절대값의 an의 P제곱 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R의 P제곱 이 P제곱 한 것은 여기에다가 이제 P제곱을 시킨 거니까 결국 샥샥 사라지겠죠. 결국 이것만 남겠죠. 근데 여기다가 이 값을 이제 나누게 된 것이니까 결론적으로 이것은 1이 되겠습니다. 얘가 1이 되고 우리가 지금 정의한 수열 Bn이 P제곱 한 다음에 시그마를 씌웠을 때 값이 1이 나오네요. 이거 증명 어디서 했죠? 바로 케이스 두 번째일 때 이때 증명을 했죠. 대신에 A인 듯이 Bn이 들어간 거고 Bn일 때도 이제 이거 성립할 거잖아요. Bn의 Q제곱에다가 Q분의 1제곱을 한 거 이렇게 한 것이 1번에 짝거나 같다 라는 것이 보이게 될 것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보였던 케이스 두 번째에 의해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의 Bn의 Q제곱 이것이 1번에 짝거나 같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절대값의 Bn 이거 같은 경우 Bn의 Q제곱 같은 경우는 이거 쓴 거와 마찬가지로 R의 Q제곱분의 1 이거 곱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의 an의 Q제곱과 같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하냐면요. 양변에 R의 Q제곱을 곱해요. 이렇게 되면은 절대값의 an의 Q제곱이 R의 Q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것이죠. 한 번 더 나아가서 이번엔 양변에다가 Q가 양수니까 Q분의 1제곱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부터 무한대까지 필기를 너무 많이 했나? 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의 an의 q제곱에다가 이제 q분의 1제곱을 한 거죠. 이것이 r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것인데 우리 이게 r의 정의가 이거였죠. 무한대까지 절대값의 an의 p제곱을 한 다음에 이제 p분의 1제곱 한 거. 일반적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증명을 완료시켰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0이라면은 이게 분모가 이제 0, 이 값이 0이 될 수 있어서 그 분모가 0이 되는 상황이 나오니까 정의가 이제 B 자체가 정의가 안 되는데요. 실제로 그 케이스를 제가 분류 미리 빼놨죠. 빼놓은 이유도 있는 거예요. 일부러 따로 본 다음에 결국 여기에서 다루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이때 다루게 되었고요. 이때 케이스에 대하여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보였으니까 거기에다 플러스 케이스 첫 번째 이것을 합쳐준다면요. 결국 이것에 대해서 이러한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있겠냐면요. LP 오브 N이 LQ 오브 N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것을 증명한 게 되는 것입니다. 괜찮을까요? 이렇게 증명이 완료가 되었고요. 참고로 더 쉽게 얘기하자면 이 부등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 P 그리고 얘에 들어가는 것이 얘에 들어가는 것보다 되게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더 이제 많은 거예요. 무한대 이렇게 0부터 무한대까지 있는 수를 봤을 때 결국 여기 얘보다 얘가 더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 더 들어가기 쉽다.
그래서 얘가 특수한 거고 얘가 더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P가 2고 Q가 3이라고 한다면은 제곱해서 다 더한 다음에 이제 2분의 1제곱을 한 거랑 이제 세제곱해서 다 더한 것과 이제 그것을 3분의 1제곱 한 것보다 이제 제곱을 해서 했을 때 그 값이 더 이제 트리비얼, 더 센 조건 그런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음, 음.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포함된다는 것을 증명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진부분집합인 거, 그러니까 절대 같지 않은 거, 얘는 속하지만 얘 속하지 않는 거, 그런 케이스를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케이스를 보일 때 지난번에 아까 했던 일반화 판정법, 이거로는 안 돼요. 그래서 제 P테스트 또는 이 적분 판정법이라는 거 쓰면 이제 되거든요. 이제 그것을 유도를 해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직 적분 판정법을 쓰기에는 여러분 이적분하게 해서 배울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해석계론을 배우는 입장에서 음, 아직 적분을 정의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적분을 정의하는 날이 올 텐데 적분을 되게 엄밀하게 정의를 할 거거든요. 근데 적분을 아직 정리하지 않았으니까 적분판정법을 쓰는 것은 좀 아직 이르다라고 판단이 돼서 새로운 방법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레마를 증명하는 것과 같은데요, 지금. 자, 수열 AN이 이제 모노톤 디크리징이고 항상 이제 양항, 0보다 하나 같은 그런 항대만 있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급수 AN이 수렴한다. 급수 AN이 수렴한다. 라는 것과 동치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이제 모든 항을 다 더해가지고 수렴하는지 확인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항은 다 할 필요 없고 0부터 무한대까지의 2의 k제곱에다가 a 2의 k제곱 그러니까 결국 2의 k제곱 이 거듭제곱꼴로 나타나는 그 항들만 보고 봐도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수렴한다라는 것과 동치가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제 P테스트를 유도할 거거든요. 같이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증명을 어떻게 하게 될 것이냐면요. 일단 첫 번째, 오른쪽 왼쪽 다 갈 수 있는 그 부등식을 제가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어떻게 해볼 거냐면요. 자, 이것을 잘 봐주시기 말고 어차피 이제 모노톤 디크리징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데요. 계속해서 검사하고 있으니까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4 플러스 A5 플러스 해가지고 A8 플러스 A9 여기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뒤에 A16 이 이후에 이 부분도 있을 것이에요. 제가 어떻게 할 것이냐면요. 좀 끊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A8 앞에 끊고요. A16 앞에서 이렇게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끊었을 때 여기 있는 것은 다 이제 A1으로 가고요. 여기 A2와 A3죠. 근데 A3가 이제 A2보다 작거나 같단 말이에요. 이것 좀 더 값을 키워가지고 얘를 A2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A4가 가장 크죠. 그래서 A5, A6, A7 이런 것도 다 이제 A4로 이제 바꿔버리고요. 그리고 전체값은 더 커질 거예요. 같을 수도 있고요. A1 플러스 그러면 여기는 A2가 2개 있을 것이고요. 여기는 A4가 4개 있을 것이고 A8이 8개 있을 것이고 이렇게 막 가겠죠. 이것을 여러분들 시그마 표현으로 쓰게 된다면은 시그마 K는 0부터 무한대까지 2의 K제곱에다가 A의 2의 K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잠깐만요. 잠시 노트북 배터리가 없다고 해가지고 네. 충전 연결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사실을 먼저 첫 번째 알 수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 관련된 그 부등식을 증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마찬가지 상황에서 이것을 잠깐 케이스 분류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요? 이것을 1번, 이것을 2번. 이번에는 어떻게 끊어보려고 하냐면요. A1, A2까지 하고요. 여기 앞에서 끊습니다. 그리고 A3, A4 이거 다음에 5부터 8까지 끊고요. 9부터 16까지 끊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엔 좀 더 값을 낮출 거예요. 어떻게 낮출 거냐면요. A3, A4 중에서는 이제 A4가 가장 작죠. 그래서 A3을 이제 A4로 바꿔버려서 계속 작은 수로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값은 더 작아질 것이고요. A1 플러스 A2 플러스 이번에는 두 개의 A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네 개의 AC 될 거고 8개의 A16 이렇게 될 것임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잘못한 거 없죠? 왜냐면은 뭐 수열을 앞뒤 순서로 바꿔가지고 한다면은 뭐 다시 달라진다 이런 거를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절대 수능과 관련해가지고. 근데 지금 그런 거를 한 것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그 끊어가지고 그냥 그 상황에서 결국 이 일정 구간에 있는 그 모든 수들을 다 치환 바꿔버린 거기 때문에 전혀 이 부등식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또 여러분들이 고려하는 그 모든 상황들은 다 얘가 커버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얘를 수렴한다고 얘를 수렴한다는 거 이런 거 덩치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무리가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시그마 표현으로 쓰게 된다면요. A1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K-1제곱에 A의 2의 K제곱 서브인덱스 이렇게 될 거고요. 근데 이것은 2의 K-1제곱을 이제 상수배니까 2분의 1 앞으로 빼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이 모양이 나오도록 만들 수 있겠죠. 따라서 이것이 성립한다라고 말하면 끝납니다. 왜 그런가요? 라고 한다면 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부분 설명해 볼까요? 얘가 수렴한다 가정해 봤어요. 얘가 이제 수렴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냥 비교 판정법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수렴하니까 얘보다 더 작은 얘 값도 수렴하겠죠. 얘가 수렴하니까 얘보다 더 작은 얘가 수렴할 것입니다. 얘가 수렴할 것인데 얘는 어차피 수렴에 영향 안 주고요. 이번에도 수렴에 영향 안 주니까 결국 얘가 수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수렴한다 증명이 됐고요. 그 다음으로 얘가 수렴한다고 해볼게요. 얘가 수렴한다고 했을 때 결국 얘가 수렴하는 것이죠. 얘가 수렴하는데 얘보다 작은 이 값은 당연히 또 이제 수렴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비교 판정법이죠. 이렇게 써주면 완벽할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제가 P테스트를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P라는 것을 여기서 좀 쓰면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P 대신 알파를 쓸게요. 양수 알파에 대하여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n의 알파 제곱분의 1이 수렴한다. 이러기 위한 알파의 조건을 찾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와 이제 동치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앞서 증명했던 랜마크 명제 위에서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2의 k제곱에다가 2의 k제곱에 이제 알파 제곱 그거 분의 1 이게 지금 수렴한다는 것과 같겠죠. 근데 지금 이 친구는 어떻게 다시 식정리를 할 수 있냐면요.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2에 저 계산을 좀 해볼게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1에 k 이거의 제곱에다가 거기 분의 1 이거가 되겠죠. 얘가 지금 수렴하기 위해서는 얘는 현재 등비급수 지오메트릭 그 시리즈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지오메트리 시리즈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공비 역할을 해주는 2분의 1의 알파 마이너스 1제곱 이것이 현재 0보다 크고 그건 자명하고 이제 1보다 작아야겠죠? 1보다 작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어요? 바로 알파가 1보다 크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아까 봤던 이거는 이거가 될 거고 이게 이거라는 것은 이거니까 그리고
이걸 만족시키게 될 거여서 알파가 1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정도 암산은 가능할 거라 생각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m의 알파 제곱분의 1 이 꼴에서 이 알파가 이제 1보다 크게 된다면요. 그랬을 때 이것이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있고 이것을 예를 들어 P로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P테스트라고 좀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P테스트로 이름을 붙인 거고요. 이 P값이 1보다 크다, 1이 경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증명할 때 편리하게 급수에 관련된 증명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는 어디가나 급수는 많이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되게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명제를 위해서 코로리를 얻을 수 있겠죠. 바로 우리가 지금 증명하고자 했던 이것에 대하여 LP 오브 n이 더 힘들고 그것이 LQ 오브 n이 되기보다, 그리고 이것은 C나 오브 n의 부분집합이고 그것은 L 인피니 오브 n의 부분집합인데 이 모든 게 다 진 부분집합이라는 것을 증명을 했고, 이 코로리를 작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증명을 아직 못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자, 이 부분을 증명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결국 얘에 속하지만 얘는 속하지 않는 그런 것을 찾아내면 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시가 무엇이냐면요. AN을 n의 p분의 1제곱분의 1로 취하세요. 자, 그렇게 되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절대값의 AN의 q제곱 한 것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1부터 무한대까지의 n의 p분의 q제곱 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지금 보시면요. 지금 p분의 q가 더 크잖아요. 따라서 얘가 1보다 큰 수가 된단 말이에요. 1보다 큰 수가 됐기 때문에 p테스트에 비해서 결국 수렴하겠죠. 따라서 이 수열 a라는 것은 aq 오브 n에 있는 원소가 될 것입니다. aq 오브 n의 이 수열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p제곱을 해볼게요. p제곱을 한다면은 이번엔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 이게 될 거고, 이거는 아까와 같은 조화급수로서 무한대를 발산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따라서 이것은 LP 오브 n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발레가 있기 때문에 부분집합도 아닌 진부분집합이 된다 라는 것을 증명이 완료가 되었어요. 여기서 되게 어려운 이야기를 펼쳐나가는데요. 지금까지 해서 꺼낸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런 수열 공간들 제가 예시로 들었던 L 인피니 오브 n, 그거 C 닷 오브 n, 그리고 LP 오브 n 이런 것들이 다 서버 스페이스가 된다. 그리고 벡터 스페이스 역할을 충실히 만족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여기서 꺼내주게 된 것이고요. 그 플러스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그리고 LP 오브 n이 가장 되게 힘들어요. 되게 빡센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n 인피니 오브 n이 되게 쉬운 조건이죠. 널널한 조건. 그냥 6의 집하면 다 뭐하는 거. 6의 수열점 하나 뭐하는 것이니까 되게 쉬운 조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LP 스페이스에 들어오기 되게 어렵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여기들의 명제들은 다 여기들의 집합들은 다 그리고 진부분 집합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 포함되지만 같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이 되게 수열의 공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성질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되게 좀 어려운 증명이 있었고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증명은 아마도 이 부분일 텐데요. 이거 좀 잘 봐주세요. 뭐냐면 특수한 케이스 여러분이 증명을 하신 다음에 그것을 일반적으로 확장시키는 그런 아이디어. 되게 예를 들어서 많이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되게 일반적인 것부터 다 증명이 완료되고 그것에 특수한 것을 바라보는 거 너무 클리어하게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제 가는 거 보면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뚫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좀 난이도가 있는 증명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예요. 특히 다음 시간에도 그냥 증명이 좀 어렵게 나오고 그냥 개념은 좀 쉬워도 예시를 보는 연습 문제가 좀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증명하는 과정, 여기 해석하고 좀 증명하는 게 좀 몸이긴 하죠. 그것을 증명하면서
여러분들의 증명 실력 더 키워낼 수 있길 바라고요. 그럼 말이 길어지기 전에 이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오늘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놈드 스페이스, 그 노은 공간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제 거리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연 두 점, 두 어느 공간에서의 그 두 점이 있을 때 그 두 점 사이 거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를 직접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수요 공간까지 다뤄보도록 했고요. 수고 많으셨어요. 자,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